안녕하십니까. 다한회계법인의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주로 해서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랑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받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일반적으로 따지고 보면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이에요. 영리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다른 여러 강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이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가장 차이나는 회계에 대해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협동조합 기본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의 조문이 상당히 길지만 그 중에서 회계와 관련된 26조가 있습니다. 26조를 보면 특히 26조는 뭐 회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조합원이 탈퇴를 할 때는 이제 탈퇴 조합원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납입한 출자금을 이제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납입 출자금을 전부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26조에 보면 지분 환급 청구권과 환급 정지라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중,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6월이죠. 6월에 탈퇴를 하더라도 이 6월 시점에 자산 부채 경영성과를 따져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탈퇴한 날이 속하는 결산기 말, 올해 12월 말이 되겠죠. 12월 말을 기준으로 내년 3월에 결산이 확정되겠죠. 그때 그 확정된 경영성과를 가지고 지분을 환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조에 보면 법정적립금이라는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법에도 이익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뭐 법정준비금이겠죠. 실제로 법정준비금입니다. 근데 협동조합의 이 법정적립금과 상법의 이익준비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상법을 보면 상법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을 하면 이 현금 배당 총액의 10%를 이익준비금, 즉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50조에 있는 이 법정적립금은 기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매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 협동조합이 결산을 하면 이익이
생기면, 이익이 발생하면 이 이익 발생액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언제 금액의 한도는 어디다? 결산기 말 납입 총액의 출자금이죠. 출자금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입니다. 즉 상법과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 즉 상법의 이익중립금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이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것.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 법정적인 이익중립이 뭐다? 이런 협동조합과 완전히 다르게 현금 배당을 하면 현금 배당 총액의 10%를 적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처음에 기장하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자, 오늘 협동조합이 올해 설립을 해서 올해 말에 이제 결산을 했는데 이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법에 근거해서 주식회사를 기장해서 결산 마감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왜? 이 협동조합이 100만 원 나왔더라도 현금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은 설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산을 마무리합니다. 이 협동조합을.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결산 마감이죠. 저 협동조합은 이익이 나면 현금 배당과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무조건 이익금의 1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상법을 적용하는 주식회사의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받는 협동조합의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0조 법정적립금에 대해서 상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